원리탐구형의 사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붙임딱지, 요즘 교과서 보게 되면 맨 뒤에 아이들 스티커도 나와요. 그래서 스티커 가지고 붙여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실제 그 개수도 세어보고, 사실 곱셈의 등장은 덧셈을 쉽게 하고자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을 6번 더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2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계산을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구단도 배우고 곱셈구구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등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눗셈과 연결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생활형 사례. 자, 이런 것들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덧셈과 뺄셈 식을 세워서 해결하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줄이거든요. 애들이 오늘은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였다. 백두팀과 한라팀 나누어 경기를 하였는데 오전에는 단체 경기, 무슨 경기를 했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앞에 줄을 슬슬 잊어먹기 시작을 해서 오후에는 이어달리기를 하였다. 오전과 오후에 경기가 모두 끝났는데, 아무튼 끝났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읽는 습관,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 수학은 맞아요. 그 사실도 수식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로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않고 의사소통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도 배우고 그것도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읽기 능력이 수학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 접근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덧셈과 뺄셈, 식 세워서 해결하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잠깐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읽기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고요. 나아가서 쓰기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식을 조금 써서 해결하면 바로 해결될 거를 식을 안 써요. 식을 조금 써봐. 식을 써. 네가 문제에서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식을 써. 그 식 쓰는 얘기 잠시 뒤에 연결해서 공부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교과형 사례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전통예술품 조각보를 보고 직각과 일반 각에 대한 각의 직각의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한 직각 6개를 사용해서 나만의 조각보를 만들고 직각을 표시하기, 직접 미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통합교과형으로 이렇게 미술과 수학이 연결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은요, 문제화 시켰을 때 답이 예술이죠. 할머니에게 드릴 생신카드를 예쁘게 그리세요. 문제예요. 요렇게 네모를 그리니 삼성카드 이렇게 써갖고는 천재 아니에요? 천재? 영재 아니에요? 그죠? 요런 아이들의 그러한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뭐, 현 시대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금메달 도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간단한 만화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사의 배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식 띄어세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와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고,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 보이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하고 희진이가 25살이 되는 뭐 몇 회가 열린다.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학교급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랍니다. 자, 실제 시험 사례 보면 실생활형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알맞은 말들, 그것을 자기가 선택한 것과 그 이유를 쓰라는 것들, 또 스토리텔링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학교에서 아래 나와 있네요. 경기 대하초등학교 6학년, 경기 금곡초등학교 5학년. 뭐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는 안 하지 않나? 아니에요, 어머니. 네. 초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진행에 맞춰서 다른 학교의 그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간답니다.